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파이 3가 파이 1과 파이 2와 같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모델 법칙은 파이 1, 파이 2 모델과 원형이 같을 때 원형에서 파이 3가 같다. 이것이 모델의 법칙이고, 다시 이것을 파이 1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파이 2이면 파이 3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요것을 다시 나타낸 것이 요거죠. 일반 앞에 문제에서. 자, 이 경우에 다시 요걸 다시 적으면 이거 모형과 원형의 L분의 B와 L분의 B가 같아야 되고, 모형과 원형의 모델 요것이 같아야 되고, 이면 모형과 이것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모형 법칙인데, 모델 법칙인데, 특히 이 부분, 요거는 우리가 이미 여기 파이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2대1 원형이 이렇다면 모형도 2대1로 이렇게 만들겠죠. 이것을 바로 기하학적인 모양이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힘 관련돼 있고, 이것도 앞에서 여기 레이놀즈 넘버인데, 레이놀즈 넘버가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의 상대적인 비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관련되는 힘, 역학적 상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이거는 이 이야기가 제일 쉽죠. 원형과 모형을 만들 때 여기서는 L분의 B 하나만 나왔지만 관련되는 길이가 여러 개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비행기 날개라고 그렸는데요. 이런 모양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특성 길이, 보통 날개 길이 특성 길이라고 할 수, 상관없이 그냥 L 원형의 길이와 이쪽 A 두께 B가 있다면 똑같이 닮은 모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닮은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L, 요렇단 얘기는 요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요것을 LP분의 LM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LP분의 LM 이꼴 BP분의 BM 닮아야 되는 것이, 요거 때 요거가 2대1이면 요것도 2대1이고 요것도 2대1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야 되겠죠. 즉 원형과 모형의 대응되는 길이비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모양적으로 닮았다, 상사가 닮았다, 시뮬러리티입니다. 시뮬러리티. 서로 닮았다. 그런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서로 한자랑 서로 상자에 닮을 사입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때 사입니다. 서로 닮을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이렇게 닮은 걸 기하학적으로 상사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저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동학적으로도 상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비행기 날개가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모형을 만들었는데, 모형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불어서 실험하면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모든 속도, 만약에 이런 각도가 세타 이렇게 불어온다면 실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대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닮았죠. 또는 이것이 이렇게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의 U와 V가 있다면, 이 각도가 같다면, 이 U분의 V, 모형과 원형에 있어서 불어오는 방향이 같다면, 대응되는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즉, 각각의 성분도 이렇게 B가 같을 때 우리는 운동학적 상사가 되고, 여기 같으려면 처음부터 불어오는 방향을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실험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운동학적 상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원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항들이 많이 나타내고, 이런 항들이라는 것은 요거라는 것은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분의 모형과 비가 다 같아요. 점성력 뮤, 그 다음에 관성력이고요. 이게 저항입니다. 항력입니다. 이런 관련되는 힘의 비도 다 같을 때 우리는 동력학적 상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회 실전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잠깐 빠졌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상사하고
운동학적으로 상사하고 동력학적으로 상사할 때, 이럴 때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상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 이게 그렇게 모형과 원형을 만들어야 실험 조건도 그렇게 해야 뭐 상사에서 그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상 실의 실정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7의 8절 대표적인 공학 문제에서의 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학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물체 주위에서의 비합 축성 유제, 앞에서 많이 다루었죠. 이런 원통이라든지 비행기 날개가 있을 때 이 주위의 유동에 대해서 본다면, 즉 유체, 기체, 유체 중에 완전히 잠긴 물체죠. 자, 이럴 때는 물론 차원에서 F 있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힘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속도 관련되고 속도가 빨리 흐르고 이럴 때 관련되는 힘이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 뭐 원통도 있지만 이 주위에 점성력, 마찰력이 중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문제에서 중요한 힘이 관성력과 점성력이고 이 두 개의 비가 레이놀즈 수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굳이 차원 해석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압니다. 뭐 이런 유동에서 중요한 무차원수가 레이놀즈 수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 한 경우죠. 기하학적으로 상사하는 모형은 무조건 만들어 실험하겠죠. 운동학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겠죠. 차원에서 상관없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학적으로도 상사해야 모형과 원형이 완전하게 닮은 꼴이 되니까 역학적 상사 하려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요한 힘이 뭔지, 중요한 두 힘이 바로 관성력과 점성력이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한 파라메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모형은 우리는 레이놀즈 상사라 그러고, 레이놀즈를 갖게 해서 실험을 해야 그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 7의 8 소형 비행선이 마이너스 20도씨인 공기에서 7m파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 5분의 1 모형을 만들어 상온의 공기, 이제 밀도가 다르죠. 밀도가 다릅니다. 밀도와 뮤가 다릅니다. 상온의 공기에서 실험을 하고자 한다. 모형의 속도를 얼마로 하여 실험을 하면 되는가? 앞에서 구한 속도로 모형 실험을 하여 구한 항력이 1.5kN이라면 원형의 항력은 얼마인가? 원형인 소형 비행선이 7m/s로 속도로 비행할 때 필요한 동력을 예측하라.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 항력이 FD가 뭐의 함수일까 이런 거 다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유체역학에서 다루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 경우에 중요한 힘이 관성력과 점성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한 무차원수 파라메터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유동 중에 잠긴 유체에 관계되는 실험할 때 중요한 무차원수는 레이놀즈 수다. 이렇게 해서 레이놀즈가 갖게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A번 레이놀즈를 갖게 해서 실험한다는 얘기는 레이놀즈의 모형과 레이놀즈 넘버의 원형이 같아야 된다. 이것을 차원이 있는 것으로 넣으면 뮤분의 로 V 특성 길이 L 모형의 뮤분의 로 VL 원형이 같아야 되고,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뭐야? 자, 이거는 5분의 1 모형은 주어져 있고, 뭐를 구하라 했냐면 실험 속도를 구해줘. 실험 속도 LM을 구하라는 얘기죠. LM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LP에 로 M분의 로 P LM분의 LP UP분의 UM. 자, 지금 LM분의 LP가 2죠. 5죠. LP분의 LM이 5분의 1이니까 5. 나머지 주어져 있죠. 다르죠. 앞에서 우리가
예를 다른 경우는 시험 상원에서 똑같은 공기로 하니까 뮤, 로가 다 같지만 지금은 다르죠. 따라서 이걸 숫자를 다 대입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45.6m, 45.6m/s에서 실험을 해야 돼. 실험해야 되는 속도는 45.6m/s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은, 실험해 보니까 뭐를 측정하느냐? 항력 FD를 측정해 봤습니다. FD, 모형에 1.5kN이었다. 그러면은 원형의 항력은 큰 비행선은 만들어가 실험할 수 없지. 너무 크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차원 해석 파이 1, 파이 2 다 하지 않더라도 항력과 관련되는 것, 항력의 무차원수는 이거죠. FD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 V제곱 L제곱 이꼴 FD 2분의 1, 2분의 1은 처음부터 로 V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로 V제곱은 델타 P와 같고 여기다 면적 특성 길이 제곱 곱하면 되겠죠. L. 근데 이것은 모형과 원형. 이러니까 여기서 FD의 원형의 FD는 똑같이 FD의 모형 곱하기 나머지 다 해주면 되겠죠. 하면은 로 M분의 로 P 이런 게 다 필요하네요. VM분의 VP의 제곱 LM분의 LP의 제곱 따라서 이거 다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계산하면은 1.03kg 같지 않습니다. 1.03kg 여기서 얻은 값이 1.5라고 해서 이거 1.5 아닙니다. 다릅니다. 앞에 의해서는 특수한 경우 똑같은 유체를 쓰고 또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고 12번 필요한 동력이라는 것은 W.은 FV입니다. FV 이거 F 1.03 V 원래 비행 속도니까 원래 비행 속도가 얼마인가요? 7. 네, 지금 이거 곱하기 7 하면 되죠. 하면은 7.21kW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공학 문제가 되겠고 차원 해석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차원 해석 다 해서 파이 3, 파이 1 이거 다 안 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유체 중에 문제니까 레이놀즈 상사구나. 거기서 구한 힘은 이렇게 무차원이 같은 겁니다. 이미 차원에서 앞에 배운 모델 법칙 이런 거 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예제 적은 것이고요. 보충 설명 있겠죠. 유체 중에 잠긴 물체이므로 레이놀즈 상사에 해당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차원의 해석을 통해서 일일이 무차 다 구하지 않고도 레이놀즈 상사구나 각계에서 실험하고 그러면 작용 구한 힘 FD 모델이 FDP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무차원 힘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차원에서 설명한 부분과 잘 연관시켜서 하나하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속 부품 이건 마찬가지죠. 어떤 관 속에서 유체가 흐를 때 중요한 길이는 D가 되는 것이고 역시 이런 경우도 이 관계되는 로, 뮤 이렇게 다 해서 구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역시 유체가 빨리 흐르느냐 늦게 흐르느냐 관계되는 것이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이고 그 다음에 벽면에서 마찰력 점성력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힘이 이거니까 이 문제도 레이놀즈를 갖게 해야 되고 레이놀즈 상사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문제나 물속에 잠긴 물체나 관 속의 유체나 대부분은 레이놀즈를 갖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선박의 모형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유표면에 있는 경우 배를 만들어가 실험한다. 비행선과는 다르죠. 비행선이나 잠수함은 물속에나 공기 중에 비행선도 공기 중에 잠긴 거죠. 그렇지만 배는 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여기 자유표면이 있습니다.
이 자유표면 위에 있을 때 갈 때는 이 파도, 풍랑이라고 보는 어쨌든 조파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파저항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 파도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물속에 있으면 파도 같은 거 없죠.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생깁니다. 지구 중력. 즉 달에서 혹시 물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의 파도 형상이나 이건 다르다는 얘기, 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력에 의한 힘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배가 지나가면 역시 마찰력, 점성력도 중요하겠지만 관성력과 점성력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힘이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세 힘이 중요하고 요것도 요거의 비도 중요하고 관성력과 항상 기준이 되는 관성력입니다. 관성력과 중력에 대한 힘도 중요하죠. 요게 바로 후르드수 앞에서 배웠죠. 레이놀드 수와 후르드 수를 두 개를 같아야 되겠습니다. 실험을 할 조건에 완전히 상사가 되려면 요거 두 개가 같도록 실험을 해야 완전히 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여러 책에 나와 있죠. 중간에 먼저 배를 만드는데 실제 모형 실험을 합니다. 원형에 20분의 1짜리를 만들어가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후르드 수를 갖게 해서 실험을 하려고 둘 다를 같이 해야 되겠죠. 자, 후르드 모형과 후르드 멤버의 원형이 같게 해서 실험하면 이것은 루트 GL분의 V 모형과 루트 GL분의 V 원형을 만들어 실험하겠죠. 자, 그런데 G는 같겠죠. 일부러 이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달에 가서 실험할 이유, 다르게 해서 실험할 이유는 없죠. 같은 장소에서 실험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쉽게 원형의 속도를, 모형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Vm은 루트 LP분의 LM V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20분의 1짜리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루트 20분의 1 VP로 속도, 원래 배의 속도가 얼마가 있다면 이렇게 실험은 그거에 루트 20분의 1 VP를 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죠. 뭘 하려면 후르드 수를 갖게 해서 실험을 한다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레이놀드 수도 같아야 된다고 했죠. 레이놀드 수가 같아야 되면은 앞에 똑같이 뮤분의 로 V 그 대신에 우리는 누라고 적을게요. 누분의 설명을 편 이상 누분의 VL 모형과 누분의 VL 원형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VM은 또 어떻게 되냐면 VM은 LM분의 LP UP분의 UM VP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물에서 실험한다. 그러면 이게 같겠죠. 똑같은 일부러 다르게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M을 한번 볼까요? VM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물에서 같은 물에서 한다면은 LM분의 LP가 20배니까 20VP가 되겠죠. 즉 만약 똑같은 물을 사용한다면 물에서 실험을 한다면 프로드 수를 갖게 하려면 배의 모형의 속도를 루트 20분의 1로 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레이놀드 수가 갖게 하려면 20VP가 되게 실험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하려면 레이놀드 수가 똑같이 하려면 다른 유체에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다른 유체에서 실험해야 되는데 그 뒤에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죠. 여기에 같으려면 이미 여기서 속도는 프로듀스에서는 갖게 하려면 속도는 그냥 이미 정해지는 거죠.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요런 요거를 찾아야죠. m은 LP분의 LM VP분의 VM VP 이런 조건에만 요건 정해졌죠. 20분의 1인가요? 20분의 1 요것도 정해지죠. 뭐를 만족하는 경우 프로듀스를 만족하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루트 20분의 1 VP 이렇게 되니까 20에 1.5성분의 1 UP 이런 유체에서 실험하면 둘 다 만족하겠죠. 즉 불가능하죠. 어떤 유체의 동점성 계수가 원래 모형에 20 이런 유체가 있다면 뭐 액체인지 유체인지 둘 다 만족할 수 있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아니면 그런 유체를 개발해서 실험해야 된다? 그게 더 어렵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둘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둘 다 중요한 레이놀드수와 프루드수를 같이 해서 둘 다 같이 해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변형해서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곡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림 7에 11에 배의 불완전한 상사가 되겠습니다. 둘 다 레이놀드수도 같게 해서 실험을 할 수 하고 프로드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레이놀드수에 관계되는 것이 점성 마찰력이고 점성 저항이고요. 마찰력. 그 다음에 프루드수와 관계되는 것이 조파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마찰 저항과 표면의 마찰 저항 플러스 조파 저항 이렇게 되겠죠. 관내의 물체나 관내에 흐른다든지 물체 주위에 공이나 뭐 비행선 등에서는 그러니까 마찰 저항보다 어쨌든 요런 저항이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조파 저항 프루드수도 같게 해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프루드수에 관계되는 것이 이 조파성. 따라서 우리는 둘 다를 같게 해야 이 전체 장이 우리가 모형과 원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프루드수로만 이용합니다. 같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형과 모형의 조파장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조파장이라는 것은 F 조파라면은 원형과 모형 2분의 1로 2분의 1은 L제곱 같게끔 실험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형에서 실험을 원형과 모형의 프루드 넘버가 같게끔 아까 예를 들면 루트 20분의 1 VP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전체 항력이 측정이 되겠죠. 배를 이렇게 끌면은 어떤 속도를 끄는 힘이 바로 전체 저항이죠. 그런데 이 마찰 항력이라는 것은 비교적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론적이나 컴퓨터 수치 시뮬레이션이나 해서 구하기가 무지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측정한 전체 항력에서 이 마찰 항력을 계산해서 빼면은 조파 항력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모형에서. 자, 모형에서 전체 항력을 측정하고 요거 해서 요거 차를 구하면 요거를 자, 우리 이런 거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차원 해석에서는 모형에서 조파 항력을 알아낼 수 있다. 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루드 상사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원형의 조파 항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 조파 항력의 원형과 이것이 같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원형에 이것에 무차원한 2분의 1은 붙어도 로 V 제곱 L 제곱 모형 2분의 1 로 V 제곱 L 제곱의 원형이 같으면은 F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실험 결과. 실험은 이거 알아낸 거는 이거고요. 이걸로부터 이걸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마찰 항력을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해서 더하면 전체 항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선박인 경우에는 프루드수를 갖게 해서 실험을 해서 이것만 알아냅니다. 원형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배의 불완전한 상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게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예전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연습 문제
했습니다. 연습 문제는 요거 구하는 단계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거는 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아까 뭐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고, 일단은 요 조파 항력으로부터 조파 항력을 구하는 그런 연습 문제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7장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차원 해석 분야는 꼭 유체학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학 문제에 있어서 해석을 한다든지 실험을 할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저는 상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